어렵고 복잡한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역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뉴스들 중에서 또 뭘 봐야 될지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뉴스들을 조금 쫙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정말 잘 진행 중이다.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역시 바이러스다 보니까 완벽한 치료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백신 개발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예상한 것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것에 좀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개발이라는 것이 과연 쉬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조금 빠르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쯤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느리면 내년 초쯤이라고 하죠. 이제 그 사이에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우리가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길 수 있는 경제 타격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백신 개발은 둘째치고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아서 아픈 이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백신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최고야 라고 보시는 것보단 조금 안전하게 경제에 대한 뉴스를 봐야 한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 살리겠다 라는 이야기로 청와대에서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5조 3천억 원 정도로 맞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09년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를 넘어서는 규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추경을 벌써 3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예산이 사실은 513조의 슈퍼 예산이었죠.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돈이 아무리 많이 풀린다고 할지언정, 역시나 그 돈이 올바른 곳에 정말 좋은 요긴한 곳에 쓰여야지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돈을 쓰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공공일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공일자리가 무한정으로 계속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자금은 사실 힘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 자금으로 쓰이는 것도 맞지만 어찌됐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급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되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 돈이면은 경제가 살아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추경을 했다,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시거나 이걸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기에는 조금 이르다. 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움직였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지금은 장중 7%의 급등을 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가 이겼다. 그리고 동학개미가 승리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시장이 자꾸 올라가니까 조정이 들어간다던 전문가들 다 틀렸어 라는 이런 인식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던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유동성이라고 하죠. 그 유동성이 풀려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저도 그렇고 저도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는 아주 늦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빨리 조정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심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자꾸 올라가니까 조정 들어간다고 너는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전문가들 예전부터 조정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믿지 않겠어.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금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고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전략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투자자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요.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일수록 우리는 현금 비중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저는 현금 비중을 관리한다라는 개념은 역시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개념처럼 나중을 위한 자금으로 모셔놓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 비중 5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역시나 혹시 모를 악재 또는 혹시 모를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쌍바닥을 뚫고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시장의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품 장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품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거품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품이 언젠간 꺼질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깔려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방심, 승리의 축배를 먼저 너무 빨리 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는 코스피가 2100을 뚫고 2100이 눈앞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은행주와 증권주들도 급등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은행주와 증권주가 PBR 대비해가지고는요, 굉장히 저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의 규모만 생각하더라도요, 신한지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카카오가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면에서는 신한지주가 훨씬 많이 벌지만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더 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영업 이익이라던가 돈을 버는 거, 회사의 안정성을 봤을 때 은행주, 증권주가 저점 아닌가? 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영업이익에서는 정말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탄탄한 기업들은 맞으나 왜 은행주가 바닥에 있는가라고 본다면 리스크 때문이에요. 어떤 리스크냐고 하냐면요. 실물 경제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위기가 생기고 사람들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요.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놓고 돈을 갚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역시 은행들의 채권들이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자산에 타격을 입게 돼요. 이제 그런 리스크가 깔려 있을 때는 투자를 섣불리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요. 저평가다 고평가다를 떠나서 이 기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아무리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실체가 없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반대로 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은행주가 이렇게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요. 경제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힘들다가 아니라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은 리스크가 계속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 증권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 올라가질 못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스피가 2100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왔으니까 경제가 회복됐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 사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증시가 올라갔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제가 회복되는데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증시가 올라갔다고 해서 코로나는 극복했다. 이제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가 살아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증시만 올라간 그러니까 괴리율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죠. 현재 가치는 아직까지 조금 힘들어하는데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지금은 걱정스러운 단계에서 증시만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메리트 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가 기업들, 고가에 올라온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은행주까지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은행주를 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주 지금 리스크가 좀 클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리스크가 좀 이제 많이 터지지
않을까, 올 말쯤에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어서 은행주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그냥 바닥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거지 좋아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단기 급등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지수가 이렇게 회복됐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보시는 건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악재가 계속 남아있는 게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 이제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채권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노골적으로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형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7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와 인도를 초청을 하겠다. 그래서 뭐 G11, G12로 확장을 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놓고 일단은 우리나라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G7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일단은 냉정하게, 그리고 조금은 신경전을 펼치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증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영향을 줄지가 또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장이 너무 안전하다, 회복이 되었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잠재적 악재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영향이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정세가 많이 바뀌곤 있습니다. 정세가 많이 바뀌곤 있으나 주요 뉴스들을 한번 봤을 때 지수가 올라온 건 맞으나 경제가 회복되었다라는 뉴스는 아직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왜 지금 현재 상태가 거품장이다, 왜 지금 시기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그렇게 지금 경각심을 자꾸 일깨워 드리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불안하면은 투자를 조금 꺼려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저는 멈췄다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뉴스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장이 살아난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 지체 없이 또 보여드릴 거니까요, 시장이 살아나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또 그 뉴스를 보면서 전략을 같이 짜보면서 간다면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뉴스 시원하게 재밌게 한번 풀어가 보았고요.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